영화공장 배드 테이스트. 오늘 시간은 특집. 오늘이야말로 특집 세 분 토론이네요. 특집 토론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영화계 전문가 두 분 모시고 한국 극장 산업 이대로 좋은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 오늘 토론에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예, 저희에겐 익숙한 저희 게스트, 사실 멤버지 멤버죠. 우리 김봉석 평론가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저희가 팟캐스트로는 아마 전에 한번 뵀을 텐데 유튜브로는 처음 뵐 것 같아요. 우리 또 충무로의 올드보이죠 이제는. 예, 충무로의 다양한 경험, 배급부터 영화 기획, 제작까지 다양한 경험을 쌓고 누구보다 충무로의 속성과 지금 돌아가는 극장 산업에 정통하신 우리 이하영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하영입니다. 오늘 또 이하영 대표님 오래간만인데 지금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잘 지내셨다는 이야기는 그거밖에 없나요? 예, 그냥 알아서 듣겠습니다.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 네. 우리 김봉석 평론가님. 저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 잘 지내고 계신 두 분과 오늘 이야기 나눠볼 건데요. 오늘 제가 두 분을 모신 이유는 사실 저는 다음 주가 되게 전 세계도 그렇지만 한국의 극장 산업에 되게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이유가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지금 극장에 찾는 관객들이 확 줄어들었고 극장도 사실은 여러 가지로 손실이 많을 텐데 드디어 사실 코로나 이전까지 거의 전 세계 극장계 흥행을 선도했던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신작 블랙 위도우가 드디어 개봉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흥행 추이가 되게 좀 궁금하기도 하고, 과연 또 여름에 블랙 위도우 이후로 여러 영화들이 이제 곧 개봉을 할 텐데 그렇게 영화들이 개봉하면서 다시 극장 산업이 활기를 띠고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사실은 제가 너무 궁금해서 우리 전문가 두 분과 함께 현재 상태와 미래 전망 한번 이야기 좀 나눠보려고 이런 자리 마련했습니다. 우리 예양 대표님, 지금 극장 산업이 굉장히 심각하죠? 심각할 정도. 그러니까 그 표현이 어떻게 더 세게 이제 센 표현이 있으면 그 센 표현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가 시작된 2020년을 기준으로 보면 2019년에 굉장히 2019년까지 한국 영화 시장, 그러니까 한국 영화 극장 상영관 시장이 굉장히 급속도로 이제 성장을 해왔죠. 그다음에 무슨 정체된다, 뭔다, 이런 말도 있었지만, 그러다가 2020년 들어오면서 코로나가 되면서 그 떨어지는 그 폭이 상상을 초월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관객 수 같은 경우는 보면은 73.7%가 하락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2019년 대비 보통 이제 2억 1,600 정도의 관객 수가 5,952만 명으로 이제 떨어지는 상황이 됐습니다. 매출액도 마찬가지로 73.3%가 떨어졌죠. 그래서 5,104억 정도의 매출을 2020년에 기록을 합니다. 근데 보통 저희가 이제 2조 시장이라고 그러는데, 그렇죠. 예. 2조 시장에서 5,104억까지 떨어졌죠. 거기다 이제 저희 이제 한국 영화만 보면 한국 영화도 관객 수가 65%가 감소했고 매출액은 63.9, 64% 정도 감소한 건데, 이 스코어는 거의 2004년 정도의 스코어로 좀 떨어진 거죠. 2004년 스코어는 또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되는 게 완벽하게 스코어가 안 잡히는 시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명 우리말로 우라 시장이 많아서, 그다음에 극장도 적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제대로 된 스코어가 잡히지 않은 거하고 비교해봐도 2004년 정도로 거의 한 16년 정도 후퇴해버리는 상황이 됐죠. 16년 전으로 휙 돌아가는 거죠. 무슨 타임머신 탄 것도 아닌데
돌아가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인당 관람 횟수도 줄었죠. 저희가 세계 1위로 지금 했죠. 그래서 뭐 4.16, 4.6, 4.3회인가 1인당? 1년에 극장을 가는 네, 횟수요. 1인당. 그런데 이게 1.15로 아이고. 줄어든 상황이 됐습니다. 이런 걸 비춰봤을 때 2020년은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가 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저희한테 타격을 준 게 3월 달부터인데 3월 달부터 시작돼서 어마어마한 관객 수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니 우리 김봉석 평론가님, 봉석영님 극장 요즘 거의 안 가시죠? 뭐 가끔 가죠. 가끔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러게요. 저희만 해도 뭐 그 저희 방송 때문에 일주일에 사실은 거의 최소 2번씩 갔었는데 이제 요즘 들어 조금 영화가 개봉을 하니까 그나마 다시 회복은 됐지만 저희 한동안은 저도 개봉작 없을 때 제가 최장 거의 2달을 극장을 안 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경험이 바뀌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영화를 아주 좋아하는 사람들이야 이제 한 달에 아니면 거의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이제 극장을 가고 이제 되는 거였었는데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뭐 극장을 뭐 진짜 한 두어 달에 한 번 정도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영화를 보던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OTT 쪽으로 상당히 가지 않았을까. 왜냐면 OTT도 어쨌든 한 달에 갖다 10,000원 정도씩을 내고 있는 거고 만약에 2개를 보면 20,000원을 내는 거고 그거를 대신에 이제 그냥 집에서 쫙 보고 있는 것들. 그러니까 아이러니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극장과 영화라고 하는 콘텐츠 이쪽에는 갖다가 이제 되게 약간 시장이 확 줄어든 대신에 그다음에 이제 OTT라고 하는 것과 드라마 이쪽의 시장은 오히려 커지고 이런 종류의 어떤 그런 그 변화가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저희가 극장 산업의 위기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단순히 극장업만의 문제는 아니고 극장은 사실은 하드웨어고 결국은 소프트웨어, 영화 제작, 배급 산업까지 다 연관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보면 그래도 이제 워낙 뭐 북미 쪽에 흔히 얘기하는 텐트폴 영화가 공개가 안 되다 보니까 그 빈자리를 한국 영화들이 그래도 대자본 한국 영화들이 공개하면서 극장을 찾아오는 계속 그 요소들을 제공을 해줬던 것 같은데 사실은 최근 들어 그것도 조금 끊긴 듯한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여기서 정확하게 지금 드시는 분, 그러니까 이걸 들으시는 분들한테도 좀 왜 우리가 자꾸 상영관 얘기를 해야 되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영화 산업 구조가 그 극장이 차지하는 거, 그러니까 매출 구조에서 보면 극장이 차지하는 비율이 76%입니다. 이거는 아마 전 세계에서 굉장히 센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러니까 보통은 평균적으로는 극장의 매출이 한 50%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영화를 한 편 만들었을 때 여기서 네네. 올릴 수 있는 수익의 절반 이상 거의 3분의 2가 극장에서 나온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극장의 위기, 극장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는 이유는 76% 차지하는 매출이 76% 차지하는 곳이 위기니, 그러니까 여기에 상태가 안 좋으니 이것이 문제다라고 자꾸 얘기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상영관에 대한 이제 지금 집중적으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76%나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봤을 때 극장에서 수익이 안 나오니까 당연히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영화를 만들어 놓았거나 했던 영화들이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 봐도 76%를 차지하는 상영관에서 수익이 안 날 것 같으니까 영화를 배급할 수 없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생각이 벌어지냐면 극장에 손님이 없네. 극장에 죄송합니다. 극장에 영화가 없네. 그러면 당연히 뭐 관객이 안 오죠. 극장에 왜 가요? 극장 구경하러 가는 건 아니잖아요. 영화 보러 가는 거지. 그런 콘텐츠가 없으니까 또 극장이 계속 손님이 없고 손님이 없다 보니 상영관이 더 죽나 보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면 투자를 줄여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급사들이 고민에 빠지는 거죠. 그러면 야 이거 극장용 영화 아니고 드라마? OTT용? 이걸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IP로 확보해가지고 이쪽에서 수익을 내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식으로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배사, 예전에 투자 배급사들은 영화에 투자를 했던 것들을
이제 드라마 쪽으로 OTT 쪽으로 좀 투자를 진행시키면서 한국 영화 투자를 더 줄여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콘텐츠는 더 줄어들 것이고 줄어들다 보면 또 극장은 또 죽을 것이고 그러면 관객들은 영화가 없네? 에이 OTT 봐야지.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될 것 같으니까 극장 언제 살지? 저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이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잖아요. 예, 네.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 이제 맞아요. 점심 어떨까 예, 하고. 예, 예. 네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뭐 이런 건데 뭐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한국 영화에 갖다 투자가 줄어들어서 이제 숫자가 줄어들면은 사실 그걸 메꾸는 게 또 이제 외국 영화가 됐지. 이제 마블이라든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가는 건데 보통 이제 그냥 그 영화를 지금 이미 사실 관객은 거의 한 90% 이상은 다 사실 큰 영화를 보러 가는 거고 데이트라든가 아니면 갖다 가족이라든가 뭐 친구랑 같이 해서 우리 이런 영화 보러 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때는 당연히 화제성 지금 뭐가 이렇게 뭐 되게 막 화제가 되고 있고 막 인기를 끌고 있고 주변에 다 봤으니까 봐야 되고 뭐 이런 거 위주로 사실 가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저는 뭐 당연히 이제 지금 엄청난 위기인 것은 맞고 그다음에 이제 이것 때문에 투자가 위축되고 있는 것들도 맞는 건데 그러면 저는 이제 항상 그 중요한 거는 지금의 위기를 어떤 식으로 갖다 바꿀 것인가. 왜냐면 저는 최근에 뭐 그 코로나 이전까지도 이제 약간 보고 있어 한국 영화에 불만이 많았었거든요. 한국 영화에 되게 한국 영화가 좀 뻔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들 좀 하고 있었고. 근데 그 안에서 갖다가 이제 괜찮은 갖다가 이제 장르 영화들 아니 그러니까 괜찮은 이제 메이저 영화들이 갖다가 이제 어떤 것들이 나오는가 뭐 이제 되는데 뭐 말들도 많았지만 뭐 엑스트 같은 것들도 있었고 뭐 이제 그런 괜찮은 영화들이 등장을 하면서 계속 이제 관심을 끌고 있었는데 딱 그 시점에 어떻게 보면 갖다가 이제 그 코로나가 터지면서 오히려 문제가 생겼는데 지금이야말로 저는 이제 아까 극장들이 좀 재편될 때는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일테면 CGV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4DX라든가 뭐 아니면 갖다가 뭐 이제 뭐 VR까지 막 연결시켜서 뭐 한다라고 이야기한 건데 저는 그것들도 뭐 중요한 거겠지만은 사실은 이제 뭐 그 CGV라든가 CJ 같은 이런 데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텐트폴 영화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고민을 다시 해야 되지 않을까. 한국에서 왜냐면 그동안에 저는 한국에서 이 텐트폴 영화라고 하는 것이 정말 정확하게 텐트폴 영화인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좀 이제 의문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게 저는 재편되는 시기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뭐 한국에서는 조금 특이한 상황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뭐 비판도 좀 있죠. 수직 계열화 비판도 있긴 있는데 순수하게 극장 업으로만 놓고 보면 이제 왜냐면 이제 저희 들으시는 분들한테 극장의 수익 구조를 조금 설명을 제가 또 듣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순수하게 극장 생각해 보면 그 극장 유지를 위해서는 매표부터 시작해서 관리하는 분들 그리고 영사실 이렇게 넓이에 비해서는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까? 어떤 관리 비용들이 들까 싶은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극장. 극장은 이제 네. 기본적으로 부동산이잖아요. 예, 예. 부동산이기 때문에 부동산 비용이 만만치가 않죠. 부동산 비용이 그렇죠. 예. 아니 거기 임대료가 얼만데. 그렇군요. 네. 죄송합니다. 예, 그 예, 예. 임대료 장난 아니죠. 그것도 맞아. 안 나와요 지금. 예. 예. 그런데 지금 뭐 극장이 얼마 안 든다. 그건 큰일 나시는 말씀이시죠. 극장이 들으면은 쳐들어올 것 같아요. 예. 아니 이제 일반 관객들 입장에서는 여기 뭐 관리하는데 비용 많이 안 들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 이게 조금 이제 극장들이 지금 대기업이라는 우리나라에서 예, 예, 예. 대기업이라는 데서 하고 있다. 예. 그 때문에 그들은 힘들지 않을 거 예. 아니냐. 아주 힘들죠. 예. 수익을 내야 되는데. 이 형님 좀 변했는데. 이 일단 형님 좀 변했는데. 말을 이렇게 시작하고 얘기를 해야 돼요. 예. 그러면 저 사람이 저기 적군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말을 이렇게 하고 시작하는데 어쨌든 극장도 문제죠 사실은 지금. 예. 근데 이거에 대한 문제점을 우리가 관객에서 문제점을 찾을 수는 없어요. 관객들은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거거든요. 극장에 왜 안 가? 너희들 이렇게 했는데도 왜 안 와? 영화가 없는데 왜 가? 예. 그리고 사실 관객 입장에서는 조금 냉정하게 얘기하면 극장이 망하든 안 망하든 상관이 없거든요. 나는 그들은 이제 극장에 가는 이유가 영화가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근데 영화가 없으니 당연히 극장에 안 가는 거거든요. 영화가 있으면 갑니다. 그런데 지금 작년부터 올해까지 보자고요. 과연 극장이
관객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뭐 서비스나 뭐 안에 뭐 이렇게 소독은 잘했다고 하는 부분은 있었지만 과연 관객들이 요구하는 영화를 위해서 얼마큼 노력했냐. 물론 헐리우드가 셧다운되면서 헐리우드도 셧다운돼서 헐리우드 영화가 안 왔다. 그럼 한국 영화라도 있는데 한국 영화가 50%를 차지하거든요. 한국 영화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상영관 시장에서는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0%를 차지하고 5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한국 영화들은 과연 한국 영화들을 극장에 상영하기 위해서 과연 상영관들은 얼마큼 노력을 했냐. 그 부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작년에는 사실상 헐리우드 텐트폴 영화 대작들이 거의 개봉을 안 했고 그 빈자리를 한국 영화들이 개봉을 하면서 결국 야, 이 한국 영화 극장 산업을 결국 살리는 게 또 한국 영화계를 살리는 거기도 하니까 결국 한국 영화들이 이렇게 과감한 결정을 내리는구나. 아마 쉽지 않았을 거예요. 작년 같은 상황에서 영화 극장에 건다는 게. 그러니까 이제 투배사 입장에서 다시 생각해 보죠. 이제 네. 좀 전에 관객 네. 입장인데 투배사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극장의 수익이 확 줄었어? 어머, 내가 영화를 걸려고 하는데 예. 극장의 수익이 안 나네? 그럼 안 되지. 지금 경쟁도 심화되고 제작비도 올라가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러다 보니까 야 어쩔 수 없어. OTT로 눈을 돌려봐. 그래서 승리호라든지 예. 낙원의 밤. 낙원의 밤, 콜 이런 것들이 이제 OTT로 가는 상황이 됐잖아요. 예. 근데 또 그것도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뭐라고 투배사 할 수 입장에서는 없죠. 예. 수익을 내야 되는데 극장에서 지금 관객들이 줄어드는데 어떻게 극장만 믿고 내가 가지? 그러니까 빨리 어떻게든 수익을 내기 위해서 OTT에다 눈을 돌려놔야 되겠다. 그런 다음에 짱을 좀 봐야 되겠다. 라는 그러니까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따가 얼마나 씹으려고 지금 이렇게 자꾸 배려하는 발언을 하시죠? 각자의 위치에서 예. 역지사지의 그런 걸 가지고 있어야지 예. 올바른 판단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한쪽으로 가면은 잘못하면 안 돼요. 요새는 너무 이렇게 우리나라의 정치나 이런 데가 너무 한쪽으로 쏠려 있는 것 같아서 우리라도 이 보수는 뭐냐? 예. 악하게 중간을 지켜줘야 예. 되는 겁니다. 예. 이 형이 이상해졌는데요. 예. 아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봉한 영화들이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극장에서 개봉한 영화 중에 제가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흥행에 꽤 성공했던 한국 영화 대표적인 영화 결국 저는 다만 악에서 다만, 구하소서가 거의 한 30만 50만 가까이 들었거든요. 흥행판이라는 것은 예. 영화 하나로 그 시장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전에 그 뭐죠? 살아있단가? 살아있다. 예, 그런 것이 걸리면서 같이 시너지 효과를 이뤘고 맞아요. 그다음에 예. 이것이 여름 시장에서 가장 좋은 시즌에 들어간 겁니다. 근데 그걸 봐서도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영화가 좋으면 관객들이 온다는 거예요. 물론 혼자 열심히 뛰다 보니까 좀 벅차서 그랬던 거지. 그 앞뒤로 좀 영화들이 받쳐줬다면 더 많은 시너지 효과 때문에 왜냐하면 그 흥행 시장은 재래 시장으로 보시면 돼요. 재래 시장에 손님 많으면 저기 뭐가 있지? 뭔가 재밌는 게 있나 보다 하고 사람들이 몰리거든요. 근데 몰리면서 이거 뭐 옷 이쁘네 하고 사게 되는 거고 모자 이쁘네 하고 사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때는 다만 이라는 영화가 혼자 뛰다 보니까 좀 벅찼지만 하여튼 400만까지 갔다는 것은 관객이 있으면은 영화가 있으면 관객이 온다. 이런 거를 정확하게 보여준 사례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제일 문제는 사실 투자 배우한테 제일 문제 아닌가요, 사실은? 왜냐하면 관객은 과거에서도 항상 보이듯이 영화가 좋으면 보러 가는 거고. 그러니까 예전에 갔다 이제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뭐 하여튼 어떤 평론가가 그 당시 아마 쉬리가 이제 흥행이 잘 됐을 때 뭐라고 이야기했었냐면 쉬리가 너무 잘 되는 건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갖다 뭐 한국 영화 흥행을 전체적으로 100이라고 했을 때 쉬리가 만약에 50을 가져가면 그 나머지 영화가 50을 갖고선 경쟁을 해야 된다. 근데 이제 그래가 말이 안 되는 것 자체가 이제 뭐였었냐면은 결과적으로 이제 그 다음에 오히려 한국 영화 시장은 커진 거거든요. 점점 영화가 좋으면 보러 간다는 거죠. 계속 이제 그리고 또 좋은 영화 나오면 계속해서 그 습관이 되면서 보러 가는 건데 좋은 영화가 더 이상 안 나오기 시작하면 갖다가 극장을 가는 습관을 줄여버리고 없애버리고
안 가게 되는 것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갖다 시장은 결국은 이제 좋은 영화 계속 이제 만들어 줌으로써 관객을 개발하고 관객이 갖다 습관을 만들어 줘야 되는 건데 투자 배급사는 항상 이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짧게 보는 거죠. 지금 당장 수익이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갖다가 이건 하지 말아야지. 딱 보니까 뭐 지금 한국에서 중간 규모 영화들이 확 줄었는데 중간 규모 영화는 보니까 흥행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오히려 큰 영화로 갖다가 스타들 하고 갖다 100억 이상으로 갖다 돈 집어넣어서 하는 게 잘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영화들만 만들고 있고.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갖다 이래서 극장의 위기라고 하는 것이 코로나 때문에 당연하게 된 것은 있는 건데 저는 그동안에 한국 영화를 갖다 만드는 것 갖다 이제 투자 배급사와 제작사가 사실 그런 방향으로 왔다고 생각을 해요. 딱 그렇게 관객들한테 뭔가 그냥 일시적으로 그냥 그때그때만 이제 그냥 관심을 기울여 주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문제는 결국 이제 극장이 아니라 그런 한국에서 영화를 만드는 회사의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 그래서 제가 이제 대단히 작년에 개봉했던 영화 중에 이 영화를 한번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꼭 질문 드리고 싶었던 게 1월 22일에 개봉했던 남산의 부장들이에요. 사실 이 영화는 저희가 흔히 영화의 흐름이나 캐스팅 그리고 화제도에서 봤을 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저는 천만 영화의 구조를 거의 모범적으로 가지고 있는 영화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1월 2일 날 개봉하면서 사실은 딱 코로나가 우리나라에서 퍼지면서 좀 피해를 본 게 아니냐라고 저희가 방송에서 이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최종 스코어는 결국 480만 정도 들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왜냐? 제가 예를 들은 이유가 영화가 좋다고 지금 무조건 관객들이 많이 올 것인가? 그러니까 좋은 영화들 혹은 흥행성 있는 영화들이 지금 연달아 매주 개봉하더라도 이게 이전처럼 막 천만 영화가 터지고 그럴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제가 의구심이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남산의 부장을 예로 드신 건 잘못 드신 것 같고요. 죄송합니다. 예. 네, 그리고 천만이라 흥행을 감히 얘기하는 것도 또 죄송합니다. 예, 이거는 저희 그 예전에 이제 배급했던 사람들도 천만이라는 거는 한번 감히 이렇게 예. 추측하거나 감히 말을 못합니다. 예. 천만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네, 바뀌셨네요. 예. 예. 너무 신중하게 이야기하네요. 예. 왜 그러시지? 이제. 그리고 남산의 부장 같은 경우는 이제 설 프로였거든요. 예. 네, 설 프로였고 설 프로가 천만까지 간다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에 뭐죠 그 경찰이 그 저기 치킨집 하는 거? 예. 네, 그 극한지가. 정도가 이제 천만을 넘었고 예. 가장 이제 천만을 넘는 시장이 이제 여름 시장하고 예, 겨울 예. 시장, 즉 이제 겨울 시장은 크리스마스부터 시작되는 겨울 시장에서 주로 나오지 설하고 추석 시즌에는 그렇게 나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예. 그리고 남산의 부장은 후반에 좀 이제 그 설이 끝나자마자 살짝 코로나 바람이 불었어. 예. 코로나가 생겼는데 그때까지는 위기 의식이 없었죠, 사실은. 예. 그러면서 이제 2월달에 갑자기 이제 코로나에 대한 맞습니다. 언론에서 굉장히 그러니까 마구마구 쳐대니까 물론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멈춘 건 사실이죠. 예, 그래서 뭐 그 뒤에 오는 그 정우성 씨 나오는 영화 뭐죠? 지푸라기라도 잡고 예. 그런 영화들이 이제 연기한다 만다 맞습니다. 하면서 뒤로 예. 계속 가는 바람에 분위기가 더 이상해지고 뭐 이래서 이제 손해를 본 건 사실이지만 그 영화가 천만까지는 갈 영화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아니라고 봅니다. 예. 이상한데요. 예. 남산의 부장들도 그렇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도 그렇고 뭐 반도 요게 작년 흥행 탑 3인데 저희가 이제 그런 이야기도 많이 했어요. 이게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해서 이게 현재 든 관객이 과연 몇 배수로 정도를 하면 정상적인 코로나가 없었을 때를 계산해서 몇 배수 정도를 하면 원래 흥행 스코어 정도 나올 거라고 예측을 많이 하세요. 그 전에 이제 아까 질문을 던지신 거를 계속 좀 얘기해야 예. 되는 게 과연 우리나라 시장에서 천만 영화가 계속 나올 수 있느냐라고 예. 했을 때 그 관객들의 컨텐츠 수요력 그 이제 컨텐츠 수요력이라는 게 있는데 그 수요력에 의해서 극장으로 쏠리는 관객들이 OTT로 움직인다. 그런데 센 영화들은 극장 개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 극장이 어느 정도는 예전에만큼 회복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예. 근데 극장이 가져가고 있는 컨텐츠로의 파워, 그러니까 새 영화를, 그러니까 극장을 무시하고 OTT나 다른 플랫폼이 발전한다고 생각 안 합니다. OTT도 극장이 발전해야지 OTT도 발전한다는 것이 왜 그러냐면 예전에 TV가 등장했을 때나 비디오가 등장했을 때도 위기 의식은 똑같은,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약할 수는 있지만은 그때도 굉장히 심각한 게 그 상황을 봤거든요. 하지만은 극장이라는 콘텐츠가 오히려 그들을 살려줬어요. 오히려 비디오 같은 경우는 더 심했던 거죠. 뭐 삼류, 뭐 어떻게 보면 포르노 이런 것들이 들어오다가 비디오가 커질 수가 있었던 것들은 극장 상영관 시장에서 큰 영화들이 비디오 시장에서 역시 수익을 만들어냈기 때문이거든요. 제 생각에는 OTT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1000만 영화는 쏠리는 현상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 이거는 소비자의 행태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였기 때문에 1000만 영화는 나온다. 전체적인 사이즈만 줄어들 것이고 약간의 다양성은 깨지지 않을까. 다양성은 상영관 시장에서의 다양성은 많이 훼손될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결국은 그 우리 김봉석 평론가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텐트폴 영화 흥행작 대규모 마케팅과 상영관을 확보하려는 또 그런 예측도 있더라고요. 이 코로나가 종식되고 나면 극장들이 상영 그 수익 보존을 위해서 지금과는 또 다른 형태의 어마어마한 상영관 독과점 특정 영화들에 이게 더 심화될 거다라는 지적도 있더라고요. 안 가봐서 모르죠. 예. 안 가봐서 모르죠. 이상한데 예전 같았으면 망해야 돼, 다 망해야 돼 이러시던 분이 오늘 이상합니다. 예. 근데 확실히 우리 김봉석 평론가님 말씀처럼 정말 조금 저는 특성이 바뀌지 않을까 싶어요. 특성이 이제 다양한 영화를 정말 접한다기보다는 정말 이제 극장을 가는 행위 자체가 큰 영화들 일종의 우리가 놀이동산 가듯이 그렇게 가게 되는 것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었던 게요. 지금 블랙 위도우도 예매 보면 결국은 지금 특별관 위주로만 거의 매진이 되고 있거든요. IMAX, 4DX, 뭐 스크린X, 스타리움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블랙 위도우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영화들도 사실상 거의 다 그래왔어요. 저는 사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좀 더 이제 저는 독과점이 세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이제 그거를 이제 법을 만들어서 이제 금지시킬 것인가라고 하는 거는 갖다 어쨌든 논의가 좀 필요한 거고 그래서 더 저는 뭐냐면은 일단 영진이라든가 이런 데서 약간 소위 말하는 미니 시어터를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더 많이 지원을. 그러니까 그런 기존의 뭐 CGV라든가 뭐 이제 롯데라든가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어쨌든 메이저에 사는 극장들이고 그런 극장들을 갖다가 그렇게 막 이제 뭐를 뭐 이제 뭐 도와주거나 뭐 아니면 갖다 이런 게 아니라 저는 다양성을 당연히 지켜야 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당연하지 왜냐면 갖다 대부분의 관객들은 사실은 갖다 이제 그런 큰 영화들 위주로 이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가는 것들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뭐 방해를 할 필요는 굳이 없는 거고 대신에 작은 영화관들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그런 식의 다양성들 그러니까 다른 영화를 원하는 그 관객들의 요구라고 하는 걸 채워줄 것인가 이런 거를 갖다가 생각을 한 것이 저는 훨씬 낫다고 생각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콘텐츠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공개가 되어야 극장도 유지가 될 텐데 그러니까 이 콘텐츠 공급자들 영화 제작하시는 분들이나 수입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극장에 개봉하기 좀 부담스러운 상황도 있었잖아요. 그러면 역으로 극장에서 이 극장 산업을 살리기 위해서 이쪽과 서로 협력하거나 뭔가 상생을 위한 노력이나 이런 건 거의 없었나요? 일단 그 전에 가장 심각했던 게 극장에 사람이 없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없었다는 것이 영화도 없었지만 그 코로나에 대한 위기 의식이 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뭐 우리가 마스크 쓰고 있는 상황이 됐다 보니까 사람하고 근접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두려움을 느끼게 된 건데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은 다시 회복은 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작년 올해 사실 극장들도 처음 겪어본 거라 좌중우중이라고 그러나요? 그걸
요새 단어가 기억이 안 나네. 좌충우돌? 좌충우돌도 아니고 우왕좌왕? 우왕좌왕. 요새 단어가 기억이 안 나. 확실히 우리 대표님 우리가 좋은 시기에 모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왕좌왕은 예, 예. 우왕좌왕은 예. 그거 하나 가지고 그러세요? 우왕좌왕하는 예. 상황이 돼버리다 예. 보니까 이거 종잡을 수 없었던 거죠. 이게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랐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뭘 해야 되지? 지금 당장 뭘 해야 되지? 수익이 이렇게 팍 줄었어? 아 그래도 오겠지. 그래도 뭔가 해야 되지 않아? 이렇게 그리고 또 지금 영화 있잖아. 배급사도 영화 풀어주겠지. 너무 이렇게 좀 편안하게 거기다가 영진이에서 야 저기 할인권 뿌려준댄다. 그러니까 그거라도 받아서 어떻게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또 배급사들하고 협상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흘러버리면서 그런데 갑자기 OTT라는 게 갑자기 예. 근데 OTT가 무슨 뭐 코로나 이후에 등장한 게 아니잖아요. 코로나 전부터 예. 이미 시작이 됐던 건데 그거에 대한 대책이 조금 늦었죠. 예. 아니 자꾸 안 넘어오시네. 그럼 이제 보다 이제 직접적으로 질문을 네.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그 제작사들이 공동으로 요구를 한 게 기사가 나온 것도 있어요. 지금 콘텐츠가 없어서 극장 산업이 어쨌든 안 돌아가고 있는데 다시 관객들을 불러오려면 영화 개봉해야 되지 않느냐. 그럼 우리가 조금 수익 배분을 조금 우리에게 배려를 해준다면 우리 영화들을 흥행 실패를 감수하고서라도 틀겠다라는 발표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은 거의 1년 넘게 이루어지지 않다가 얼마 전에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좀 협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극장들이 제작비 보존 때까지는 영화를 계속 틀겠다라고 발표도 됐었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극장들이 그런 제작사들의 요구에 반응이 좀 어땠나요? 또 이게 좀 이제 시장 상황을 좀 아셔야 돼요. 예, 예. 그 이제 액면만 보거나 겉모습만 보고 판단을 하면 배려해주는 발언 하시려고 그러는 것 만 같은데. 보면은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세게 얘기할 때는 또 세게 얘기할 때가 예, 있어요. 그거는 시장이 좋을 땐 세게 얘기하겠어요. 그 오늘은 아니군요. 시장이 죄송하지만 개떡 같은데 예, 저까지 개떡같이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예.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지금 우리나라의 시장에서의 모습은 어떠냐면은 극장의 파워가 어마무시합니다. 예, 그렇죠. 예. 예. 이거를 뭐로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어마무시합니다. 배급사들이 끽끽 죽어요. 네, 어디 이렇게 우리 말로 하는 협상도 안 하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극장한테 뭘 요구한다? 되게 힘들죠. 그러니까 콘텐츠가 극장을 살린다는 것은 배급사들 입장에서는 맞는 얘기죠. 예, 그리고 극장 입장에서도 그게 보이는데 예. 극장 입장에선 내가 내 수익을 줄이면서까지는 그건 못하겠다. 아니 그렇게 조금 더 버텨보겠다. 손실이 그런데 나는데도 그러네. 예. 아니죠. 지금까지 번 돈이 있으니까. 예. 아니 투배사보다는 극장이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그리고 극장은 아까 수익에서 조금 더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거기는 매점 매출도 있어요. 그건 그렇죠. 100%다 가져가요. 예. 예. 그게 사실 엄청나죠. 팝콘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죠. 예. 그거 얼마 한다고 원가. 우리가 또 극장 해봐서 아는데 원가 얼마 안 되거든요. 근데 거기서의 마진이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그거로 인한 뭐 어쨌든 물론 여기서 뭐 터키 뭐 CGV 터키 베트남 얘기하면은 이제 또 끝까지 가야 되니까 그쵸. 이건 좀 그렇고 어차피 국내에서의 수익은 어마어마하게 냈습니다. 조금 더 버틸 수 있다고 생각이 됐던 거죠. 예. 그러기 때문에 아까 살짝 내가 던졌던 게 뭐냐면 조금 안일했다. 이 대책에 대해서 빨리빨리 움직이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큰 움직임이 왜 그 몸집이 크면은 예. 움직임이 느리잖아요. 예. 굉장히 큰 몸집이 돼버려서 이제 코끼리가 돼버려가지고 이제 가뭄이 와도 예. 가뭄이 오나 보다. 좀 버티면 되겠지 하다가 이제 강물에 물이 없어 봐야 아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예민하지가 못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 그 여름 프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좀 했는데 제가 제가 오히려 더 정확할 것 같은데 50% 예, 50%를 예, 보상해주겠다. 예. 그때 막 안 나오면은 돈을 좀 주겠다. 이게 극장에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OTT, 예. IPTV 이런 업체들이
50%까지 보장을 해주겠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은 그거죠. 왜 대기업 영화만? 모가디슈도 대기업 거고 예, 예. 그 뒤에 여름 영화들 방법이라든지 이런 게 다 대기업 영화인데 뭐 여름 시장을 살려야 되는 취지는 알겠지만 좀 일찍 시작했으면 안 됐을까? 그러게요. 예. 이게 여름 시장만 한다고 확 사는 거 아니거든요. 이게 조금 5월 달부터 스타트를 빨리 끊어줘서 한국 영화들 개봉할 때 50% 보상해주겠다면 더 많은 영화들이 개봉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 그 지금 찾아보니까 말씀하신 게 맞네요. 단순히 극장에서만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뭐 2차 판권 시장, IPTV라든가 이런 데서 같이 진행을 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 어쨌든 그동안 우리가 일관되게 좀 비판해왔던 대기업들이 사실은 그래도 전향적으로 검토를 했다는데 뭐 환영할 수는 있으나 저 개인적으로 그래도 여전히 너무 늦지 않았느냐. 이것도 후킹이에요. 뭐냐 네. 하면 너무 안 가니까 예. 그러니까 극장의 지금 전략은 너무 적극적이지는 않다는 거죠.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와야 되는 게 이게 위기 의식에 대한 그들의 생각이 너무 지금 얇지 않나. 예. 예. 보세요. 관객들은 냉정합니다. 영화 없으면 안 가요. 내가 왜 거기 돈 내고 차 몰고 와서 주차하고 돈 내고 영화를 보니까 그리고 그들이 파는 맛없는 팝콘 먹으면서. 근데 관객들이 극장에 오는 이유는 영화 보러 오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영화가 있어야 되는데 이 영화를 배급사가 풀어내게끔 적극적으로 극장들이 나서줘야 되는데 지금 그 정도만 해도 굉장히 적극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적극성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들고 있는 게요. 지금 CJ가 가지고 있는 영화들을 보면은 해결사, 그다음에 최동 감독 외계인, 영웅, 윤재윤 감독 영웅, 그다음에 뭐 보이스 소년들, 그다음에 사일런스 브로커, 유령, 공조2, 헤어질 결심 이렇게 많아요. 엄청 많네요. 예. 지금 아직 창고에 다 있어요. 이게 다 작년에 제작된 예, 거고 예. 올해 지금 제작이 들어간 것들이고 지금 개봉 준비 중인 영화들이에요. 예, 예. 롯데, 자백, 한산 예, 예. 용의 출연 그다음에 해적, 해적 2. 예. 그다음에 기적, 싱글인 서울, 그다음에 헤븐 행복한 나라로, 인생은 아름다워, 모가디슈 여름에 까기래. 그러니까 콘크리트 유토피아, 보스턴 1947, 장간의 목장 또 이렇게 있어요. 엄청 많긴 많구나 여전히. 네, 많아요. 지금 예. 가지고 있는 게. 예, 예. 왜 쇼박스는 또 없어요? 싱크홀, 비상선언 이것도 한재림 감독 거예요. 예. 그다음에 휴가, 사흘,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 야차, 피납 이거는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시민 덕희, 압구정 리포트 또 있어요. 그다음에 뉴는 유. 인질, 입수는 안 돼요. 특송. 그다음에 소울 메이드, 핸섬 가이즈 이런 게 있고. 메가박스는 없어요? 교섭, 유체 이탈자, 킹메이커, 범죄도시 2, 헌트, 이정재 예. 곧 제가 들어갈 그러고 거고, 보니까 진짜 드림, 킹메이커도 계속 대회비, 권력의 탄생, 너와 나의 계절, 복고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 이런 영화들을 다 쌓아놓고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이거를 제가 보기엔 이거는 어쨌든 극장이 조금 더 머리를 쓰면 이게 어느 정도 풀어만 주면 예, 예. 이 정도의 영화라면 극장 살리는데 문제가 없거든요. 우리가 지금 소프트가 그러게요. 없다면은 콘텐츠가 없다면 이거 진짜 심각하죠. 이거 극장 어떻게 살리지 하는데 콘텐츠는 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뭐 한 달에 2-3편은 그냥 뭐 충분히 그렇죠. 그래서 개봉할 것 쭉쭉쭉 같은데요. 가면서 가야 예. 되는데 이 전략을 지금 못 살고 있는 부분들이 안타까운 거죠. 저는 그래서 아직도 배가 덜 고픈가? 그러니까. 그래서 조금만 우리가 더 아직도- 물어보면 이제 생방은 나올 것 같은데요. 아직도 더 까줘야 되나? 예.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거를 하지 않는데 어디가 책임이 좀 더 큰가요? 극장인가요? 아니면은 말 그대로 갖다 배급사일 수도 배급사인가요? 있고. 예. 저는요 1차적으로 보는 게 극장이라 봐요. 극장이에요. 아니 투자 배급사나 상영관도 다들 장사는 하지만 어. 장사할 때 누가 더 콘텐츠가 더 요구하겠어요? 누가 더 급해요 지금? 근데 극장이 별로 급하지 않다는 게 그 말씀이시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 배급사들은 급하죠. 어떻게 해서든 설득해서 영화들을 틀게 해야 되는데 배급사는 안 급해요.
그 뚜껑 더 액션이 가지고 있어도 없군요. 돼요. 어. 창고에 있는다고 뭐 이게 썩어요? 썩기도 하죠. 안 썩나요? 시간이 지나면 좀 약간 아이고 그렇죠. 썩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 썩는 게 예, 예. 지금 영화를 까는 것보다 손해가 덜하면은 들고 있는 게 장사하는 사람 맞죠. 근데 상영가는 장사하는 입장에서 뭐가 필요해요? 까는 게 필요하잖아요. 예, 예. 걔네들 창고에서 보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왜 급한 극장에서 왜 서둘지 않냐는 거죠. 부율 아까 그게 부율이거든요. 예, 부율이라고 네, 그러죠. 부율이라는 거를 좀 조정해서라도 가야 되는데 우리 부율 조절 안 해. 그러니까 너무 이때까지 그 높은 자리에서 너무 배부르게 있다 보니 아직 배가 안 고픈 거예요. 아직 기름기가 있는 거죠. 저희가. 이때쯤에 욕 한마디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이야기를 좀 이제 슬슬 하고 계시니까 저는 관객의 입장에서 예. 이야기를 하면 뭐 사실 관객의 입장에서도 이제 뭐냐면 제작 배급사 문제보다는 예. 극장이 더 불만이 극장이 많아요. 더 문제다. 네.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제 그 보통 이런 거 있죠. 불황이니까 엄청 어쨌든 뭐 코로나가 있고 뭐 이렇게 돼서 불황이 영화도 없고 코로나 때문에 뭐 이제 불황이 계속 이제 네. 되고 있는 건데 그럼 여기서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이제 상품을 팔기 위해서 그러면 소비자를 어떤 식으로 끌고 올 것인가. 그러니까 어쨌든 전제는 제일 중요한 거는 당연히 상품이 좋아야 된다. 콘텐츠 영화가 좋아야 된다라는 것이 당연히 첫 번째인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이외에 그러면 관객을 극장으로 불러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그럼 사실 보통 생각하는 게 뭐냐면 세일이야 세일. 이를테면 보통 갖다가 이제 그냥 뭐 어떤 상품을 갖다가 막 이제 사람들한테 보다 더 많이 갖다 하기 위한 게 세일인데 그러면 이미 사실 코로나 이전에도 외국 같은 경우에는 영화 산업이 갖다가 이제 극장 산업이 갖다 조금씩 위축이 되면서 이를테면 갖다가 뭐 월정액도 만들고 뭐 어떤 데서는 그다음에 뭐 할인도 있고 뭐 요일 할인 뭐 이런 거 되게 많이 만들었었는데 최근에 한국에서는 보면 오히려 반대로 오전에는 갖다 좀 싸게 하고 갖다가 이제 그냥 이제 갖다 많이 볼 때는 갖다 좀 이제 그냥 소위 말하는 정상 가격 13,000, 14,000원으로 돼 있던 거를 요즘에는 갖다 그것도 없앴잖아요. 예. 할인도 없애버리고 오히려 가격을 인상을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영화도. 결과적으로 인상을 시킨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은 사실 이 코로나가 되면서 그 웹으로 보는 거, 그러니까 웹소설이라든가 웹툰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오히려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집에서 혼자 보기 편하니까 그거는 아무런 타격을 입지 않고 더 커졌는데 문제는 뭐냐면 갖다가 지금은 이제 그 어떤 그 영화를 보는 사람들이 영화만 보는 게 아니거든요. 영화를 보는 사람들이 갖다가 음악도 듣고 어디 뭐 공연도 보고 그다음에 당연히 갖다 웹소설 웹툰도 보고 그랬었는데 이걸 갖다 극장을 안 가게 되면 당연히 갖다 웹소설이라든가 이런 데서 느끼는 어떤 그런 만족감들이 커지거든요. 그러면 극장으로 불러오기 위한 유인책들을 써야 되는 건데 사실 저는 지금 유인책이 하나도 없다라고 봐요. 극장에서 관객들을 극장에 한번 가볼까? 극장에 갔다 뭔가 좋네라고 하는 이것이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극장 같은 경우가 지금 약간 이게 금방 이야기하신 것처럼 아직도 배가 불렀다라고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우리 대표님한테 이건 여쭤보고 싶어요. 저희가 사실은 직전에 말씀도 나눴는데 극장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응한 코로나 사태를 대응한 건 물론 그 나름 할인권 같은 건 많이 발행을 했어요. 극장별로. 그것 이외에 적극적으로 영화 요금을 인상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은 평균 13,000원. 이제 차등 없이 거의 모든 객석을 이제는 거의 13,000원 정도를 주어야지만 평일날 어떤 시간대든 영화를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비판적이에요. 말씀하신 보다 많은 관객들이 극장에 불러오는 노력 대신 어차피 오는 관객들에게 더 많은 요금을 관람비를 부과시켜서 수익을 보존한다라는 건 저는 굉장히 안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이 프로가 조금 뭐 비판적인 프로라는 건 잘 알고 있고요. 예. 네. 아닌데 저희 의외로 대기업은 굉장히 예. 종속적입니다. 예. 네. 그리고 뭐 이제 저도 뭐 좋게 얘기한다 해서 대기업에서 저를 뽑아줄 것 같지도 않고. 예. 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지금 극장들이 판단 미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뭐냐면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가장 먼저 빠지는 관객들이 40, 50대예요. 40, 50대는 가격을 올려도 상관이 없어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가격을 올리든 어쨌든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덜
데미지를 덜 입는 거죠. 어쨌든 경제적으로 가장 안정된 그렇죠. 측면이라는 안전해, 말씀이신 것 그러니까 같아요. 뭐 네. 평균적으로 안전적이야 예, 예. 하자고요. 그들한테는 그 비용에 대한 이렇게 실감하는 것이 작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금 안 빠지는 관객이 뭐냐면 일명 데이트 관객들이에요. 아 그래요. 그렇죠. 지금 데이트 관객 극장을 아직도 가시 보시면 물론 거리두기 때문에 조금 피곤하긴 하지만 예, 예, 예. 많은 관객들, 대부분의 관객들이 데이트 관객들이 많이 이제 오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건 근데 이 몰랐던 사실이네요. 데이트 관객들한테 보세요. 내가 뭐 남자든 여자든 내 저기랑 내 파트너랑 같이 영화를 보는데 예. 작년까지는 2만 원에 김밥 뭐 짜장면 먹고 5만 원이면 퉁쳤어. 근데 이게 확 올랐단 말이에요. 예. 이거 시감 나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다면 오히려 지금 40, 50대에 대한 애를 더 같이 빠져나가는 관객들을 더 땡길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있는 관객까지 쫓아내는 이런 전략을 쓰고 있다는 것에서 좀 안타까운 거죠. 그럼 그들은 그 데이트 관객들이 점점점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엔터테인먼트거든요. 오락산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데 가는 것보다 싸. 이것이 이제 지금까지 극장이 가져갔던 장점이었거든요. 그런데 다른 데 가는 것보다 거와 비슷해. 이렇게 되면 극장에 올 이유가 뭐 그렇게 크게 어두운 곳에서 둘이서 볼 이유가 없는. 요새 어두운 곳이 많아졌잖아요. 네. 그래서 요새 또 손잡는 것도 뭐 예전에는 손잡을 때 예. 극장밖에 손잡을 데가 없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극장을 가게 된 것들이 지금은 어디든 맞아요. 있는데 예. 그러면 이 경쟁 그런 다른 엔터테인먼트와 어떻게 경쟁을 할 건가 이런 고민도 그들은 안 하고 있다는 게 안타까운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이거는 사실은 뭐 말씀하기 조금 힘드실 수도 있고 정말 내부 소식을 좀 잘 아시는 분들만 아실 텐데 저는 지금 숨겨져 있는 이슈 중에 하나가 극장들 매각 내지는 사업 철수 이슈도 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롯데 같은 경우는 이미 다른 분야를 지금 엄청나게 지금 사업 철수를 좀 하고 있어요. 특히 유통 분야. 그리고 CGV는 실제 뭐 인수설도 돌았고 굉장히 유력한 기업. 이 정부에서 제일 잘 나가는 모 기업이 인수를 거의 한다. 어디? S 모사가 인수를 한다라는 SBS? 아, SBS하고 뭐 드라마 준비하신 것 같은데요. 하여튼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SK가 인수한다는 소문도 났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더 이 매출이 떨어지면 부동산에서는 항상 일부러 매각을 위해서는 더 그 비용을 유지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임차 비용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그런 이유는 없을까요? 혹은 지금 밑바닥에서 지금 도는 소문 없나요? 아니 CJ나 예. 롯데가 극장을 왜 손을 놓겠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를 좀 다시 생각하면요. 예. 2019년도의 기준을 보면 인구 대비 스크린 오버예요. 예, 그렇죠. 예. 이거 정리하는 단계지. 음. 코로나를 계기로 정리하는 것은 당연히 정리가 필요하죠. 지금 모 지역 같은 경우는 앞뒤로 CGV 있고 롯데 있고 메가박스 있는데 그렇게까지 그러면 이제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예, 예, 그렇죠. 그러면 이제 누가 버티냐의 싸움이 될 거고 그러면 못 버티면 문 닫으면 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확 컸던 산업이 예. 이제 정리 단계에 들어간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골라지고 이제 어느 정도 제자리 잡게 되겠죠. 그럴 때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조금 더 속도가 빨라진 거지. 물론 좋은 가격에서 매각하지만은 매각을 누가 하든 영화 산업은 문제가 없어요. 이름만 그렇죠. 바뀌는 것뿐이지 예, 주인만 바뀌는 예. 것뿐이지. 그리고 뭐 주인이 나눠줘도 땡큐. 그다음에 그렇다고 또 이제 지역 같은 경우 CGV 메가박스 롯데 철수한다? 그럼 개인 사업자가 또 있어요. 부동산업자들이 또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또 새로운 오락산업이 형성되면서 극장이 활성화된단 말이죠. 극장은 지방 같은 경우는 메인 랜드마크 그러니까 예, 그렇죠. 시내에 모일 예. 수밖에 없잖아요. 예, 모이는 데 맞습니다. 역할을 하는 예.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극장 산업은 망하지 않는다고 저는 보는 입장에서는 주인이 바뀐다 해서 영화 산업에 큰 문제가 있을까? 그냥 그들이 알아서 돈 거래하면서 바꿔도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약간 돈을 덜 받았다 더 받았다를 내가 왜 배 아파해야 되고 내가 왜 안타까워해야 돼? 그건 그들끼리 싸움인데 그렇잖아요.
알아서 하라고 그러세요. 예. 네. 예, 좀 살살 읽으니까 이제 본심이 조금씩 나오시네요. 예, 아니 뭐 CGV 같은 경우는 뭐 워낙 뭐 해외의 극장 체인 확장 사업이 생각보다 굉장히 막심한 손해를 불러일으켰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돌아서 그 여파가 결국 국내 극장 산업까지 영향을 주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좀 많이 돌았는데 우리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별로 그럴 일은 없다. 혹은 뭐 극장이 넘어가도 우리들한테 상관은 없다. 뭐 사업을 하다 보면 예. 뭐 잘못할 수도 있죠. 예. 네, 손해 볼 수도 있지만 너무 예. 많이 큰 손해 본 건 사실이죠. 예. 뭐 터키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는데 뭐 그거는 그때 그 수익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그들의 장부를 보지 않아서 예. 잘 모르겠지만 과연 한국에서 얻은 수익 가지고 예. 그 사업을 한 건지 아니면 어떤 뭐 자기네 건물을 담보를 맡겨서 한 건지 예. 아니면 주식을 맡겨서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터키 정부와의 뭐 모종의 관계가 있었을 것이고 뭐 베트남 정부와의 무슨 모종의 관계가 있었을 것이고 뭐 딴 걸 얻었겠죠. 네. 뭐 그거에 해서 알겠습니다. 했는데 예. 영화 극장을 이용했다는 건 좀 마음이 아프죠. 예. 네. 아이고 그리고 참 영화 아까 지금 말씀해 주신 거 얼핏만 들어도 한 3, 40편이 개봉을 못 하고 있거나 혹은 개봉 준비 중이거나 혹은 지금 후반 작업인데 저희 방송에서 그 이야기를 좀 했었거든요. 묘하게 영화라는 게 그 적정 그 개봉 시기를 놓쳐서 연기된 경우 특히 특정 사유에 의해서 연기된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연기됐을 때 대부분 흥행에 성공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다. 그렇죠. 예. 실제 많이 그런 사례들 저희가 봤거든요. 근데 이 영화들이 지금 저도 킹메이커가 제가 몇 년 전부터 되게 기획도 그렇고 실제 거기에 등장하는 그 실존 인물이 제가 대단히 역사 속에서 관심 있게 지켜본 인물이라 그 영화를 기대해 왔는데 그것도 보니까 정말 개봉이 좀 많이 늦춰진 것 같고요. 이것들이 조금 올 하반기 혹은 내년 초까지 개봉 늦춰진 다음에 개봉을 하더라도 큰 영향이 없을까요? 일단 저도 아까 네. 이렇게 리스트를 쫙 이야기하는데 네. 정말 3분의 2 정도는 모르겠더라고요. 무슨 네. 영화인지 3분의 2 정도가 기억에서 가물해지거나. 근데 보면은 이제 그 계속 이제 밀리다가 이제 넷플릭스로 갔던 승려라든가 덕커리라든가 이런 영화들도 보고 있으면은 사실 서복 같은 것도 그냥 조용히 묻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냥 그 지금 이런 상황이 아니어도 원래 같은 제작 기간이 계속 이제 밀리면서 개봉을 늦게 한 영화들이 성공한 예가 의외로 거의 없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게 그 뭐랄까 사람들의 관심, 화제가 되는 이 유통기한이 의외로 길지가 않거든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처음에 제작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제 발표하고서 막 이제 화제를 모으면은 그 다음에 갖다 딱 해서 가야 되는 건데 이게 시간이 좀 길어지면은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져 버려요. 왜냐하면은 새로운 게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갖다 저는 사실 이런 영화들이 빨리 좀 개봉을 해서 가야 되는 건데 저번에 뭐 덕홀 같은 것도 예를 들어서 영화도 물론 문제가 있었지만은 늦게 개봉하니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이제 위험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러니까 상업 영화라고 할 수 있는 영화들이 1년에 개봉할 수 있는 편수가 50편 정도 됩니다. 50편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가지고 있는 영화를 이렇게 보면은 거의 1년 이상 지금 예. 예전 방식 그러니까 코로나 전이라고 하더라도 1년 이상의 지금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게임 머니는 게임 페이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안정적인 하지만은 시간 그러니까 개봉하는 시점이 언제냐. 그런데 지금 코로나 사태가 벌어졌다고 해서라도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가 벌어졌다고 하더라도 시즌은 유지되고 있거든요. 예. 지금 올해도 보니까 1, 2월에 잠깐 올라갔다가 3, 4월 비수기로 그때 타더라고요. 절대 수치는 낮아졌지만 네네. 그 흥행 추이, 그 시즌 그렇죠. 추이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있어요. 그 그래프는 전반 날렸지만 이 그래프 모양은 계속 비슷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봐서는 관객들의 흐름은 그러니까 관객들의 그 스타일은 그러니까 라이프 스타일, 영화를 보는 라이프 스타일은 거의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 이런 영화들이 이제 앞으로 남아 있는 시장, 여름 시장, 그다음에 추석,
그다음에 겨울시장이거든요. 겨울시장. 요때까지 이제 풀리면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내년 여름까지 요 영화들을 풀어난다고 하면 그렇게 큰 손해 없어 보여요. 아 그래요. 네. 이게 무슨 뭐 영화가 유통기간이 있긴 하지만 지금 또 하나가 뭐냐면은 극장들이 스탠바이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극장이 딱 열리면 가겠다. 이게 꾹 참았던 게 터지는 거죠. 관객들이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 존재한다고 봐요. 그래서 이게 터지는 순간 한꺼번에 몰릴 수 있는 확률이 있다. 아니 사실은 그걸 제가 오늘 원래 마지막 질문으로 드리려고 그랬어요. 일찍 하시죠. 예, 뭐 뭐냐면 네. 이게 이제 두 가지 측면으로 질문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이제 많은 경제 전문가가 얘기하는 게 코로나가 조금 가라앉으면 보복 소비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게 맞아. 보복 소비다. 예. 그게 기억이 안 나. 보복 소비 차원에서 많이 소비를 할 거기 때문에 극장도 영화만 꾸준히 개봉하면 별 문제 없을 거다.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다만 너무 특정 영화에 폭발적으로 많은 개봉관 수와 관객이 몰릴 가능성은 있어서 좀 중소형 영화들은 피해를 볼 수도 있다라는 예측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 측면에서 그게 근데 실제 이렇게 될 것인가? 정말로 영화들만 꾸준히 풀리면 이전으로 회복할 것인가? 또 이게 뭐하고 연관지어지냐면 결국은 저는 OTT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경험이 되게 무서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극장을 안 가도 내가 즐길 수 있는 콘텐츠가 너무 많아. 심지어 플랫폼도 이제는 최소 한국에서 할 수 있는 거 6, 7개 여기 이제 디즈니 뭐 아마존 HBO까지 오면 거의 10개 가까이 될 텐데 그것이 영향이 없을까? 내가 극장을 가지 않더라도 내가 집에서 편하게 영화 볼 수 있는 물론 뭐 최신작은 아니더라도 그것이 영향이 없을까? 그러니까 시대의 흐름, 코로나가 종식되고 시대가 이렇게 바뀌었는데 이미 다른 방식으로 영화를 본 관객들은 과연 코로나가 종식된 이후에 극장으로 이전처럼 돌아올 것인가? 그러니까 이제 지금 질문을 두 가지로 지금 예.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 OTT가 얼마큼 예, 맞습니다. 발전할 거지? 예. 그 OTT의 발전에 따라서 극장이 얼만큼 회복 속도를 가져갈 거냐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저는 사실은 영화 산업의 영화 역사를 보면 늘 위기가 있었거든요. 예. 초반에는 텔레비의 탄생, 그다음에 두 번째는 비디오의 탄생, 그렇죠. 뭐 이런 네. 것들에 인해서 위기 의식을 계속 가졌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특히 이제 비디오로 저기 텔레비로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텔레비가 발전해서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예측한 것처럼 영화가 망했나? 특히 헐리우드는 안 망했지만 유럽은 망했나? 오히려 돈 있는 곳이 늘어났어요. 즉 다시 말씀드려서 영국 같은 경우는 채널 4에서 예. 영화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왜 그렇게 그다음에 독일도 공영 방송에서 영화 투자를 시작했어요. 왜 그랬냐면 그것도 그들한테는 콘텐츠거든요. 영화가 죽으면 텔레비도 같이 죽을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한다고 판단하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비디오가 탄생됐을 때도 비디오가 또 하나의 그 영화의 발전을 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1990년대 말에는 삼성하고 대우가 영화 산업에 투자를 했던 거고요. 그러고 나서 그들은 또 어떻게 발전을 하냐면은 그들은 영화의 과거를 보존하는 핵심적인 역할로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영화를 소개하는 거는 극장으로 그대로 유지가 돼요. 저는 OTT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지금 너무 우리가 요만한 걸 보고 너무 크게 놀라지 않았나? 이것도 무슨 단어가 있지? 굉장히 좋은 단어가 있는데 지금 막 뭘 보고 놀란 뭐 있잖아 그런 거. 예. 예. 지금 대표님 머릿속에는 이거 내 발언이 대기업들한테 피해가 가면 안 될 텐데 이런 생각들이 아니죠. 많으신 것 같아요. 아니 예. 정확하게 시장을 보자고요. 냉정하게 보자고 하는 거지. 대기업이 뭐 농담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조금 냉정하게 보자면 제가 극장이 살았으면 하는 희망도 있지만 그렇죠. 그 희망 사항만 얘기할 수 없잖아요. 예. 근데
보면은 영화 역사를 공부하신 분이거나 영화를 조금 더 이제 이 산업적이고 그쵸, 시장적으로 예. 본다면 아 극장 안 망한다고 판단해 줄 수 그래요. 있어요. 아, 회복 가능하다. 네, 회복 가능하다. 이전으로. 그럼요. OTT의 역할이 지금 OTT가 뭐 국내 OTT, 해외 OTT 하지만 이거로 인해서 좀 좋아진 건 있죠. 우리가 정신 차린 건 있어요. 그동안 76%의 시장, 그러니까 매출이 76%가 나오는 상영관의 수익이 너무 좋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영화가 내수 시장에 으로 만족을 해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세계 시장을 못 봤어요. 요번에 눈을 떴어요. 예. 조금 눈을 떴어요. 그건 땡큐예요. 한국 영화가 빨리빨리 좀 눈을 떠서 세계 시장으로 나가줘야 되는데 내수 시장에만 지금 집착하고 있었던 것은 안타까웠는데 오히려 잘 됐어요. 이런 걸 계기로 인해서 좀 눈을 좀 떴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 뭐 지금 시장이 작아졌다는 나쁜 것도 있지만 이 시장은 다시 회복될 것이다. 회복되면서 OTT는 그냥 과거 영화를 보존하고 있는 비디오가 했던 거, 텔레비가 했던 거를 그 역할을 가져갈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봉성경님은요? 저는 그러니까 당연히 극장은 망하지 않죠. 음. 근데 이제 영화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볼 것이냐.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이제 그 뭐 TV가 나오고 비디오가 나오고 막 이렇게 됐었는데 사실 그때 제일 중요한 것 중 한 가지는 뭐냐면은 경험이 다른 거예요. 너무. 예. 그 비디오만 하더라도 갖다가 이제 그 다 이제 잘라서 나오고 뭐 당연히 갖다가 레트박스라고 하는 걸로 나오면 너무 조그맣고 뭐 이렇게 됐었는데 이게 보면은 이제 그 사실 유럽이라든가 뭐 미국이라든가 이런 데서 보면 이제 2000년대 초반 들어서 미니 시어터가 대단히 위축이 되거든요. 근데 미니 시어터가 위축된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거기서 이제 그 뭐 한 가지 이유는 일단 그쪽에서 서구에서 영화를 제일 많이 봤던 세대, 저 68세대라고 하는 세대가 나이가 들었는데 어쨌든 그 사람들이 영화를 제일 많이 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영화를 보러 가는 경험들을 집에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홈시어터가 발전돼가지고 블루레이로 보고 있으면 그만 똑같이 이걸 볼 수 있으니까 그걸 극장까지 굳이 가서 보는 것보다는 집에서 그냥 블루레이로 홈시어터로 해서 음향과 영상을 똑같이 볼 수 있는 이런 걸로 가게 되면서 이제 그 미니 시어터가 이제 위축됐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 OTT라고 이야기했을 때 저는 이 OTT가 과거의 비디오하고 다른 것은 뭐냐면 물론 이 과거에도 비디오 영화가 있었죠. 비디오 영화들도 있었고 뭐 드라마를 갖다 비디오로 내는 것들도 있었고 당연히 있었는데 저는 이제 넷플릭스가 있고 요번에 디즈니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완자비전이라든가 아니면 갖다 이제 팔콘 앤 윈터 솔저 로키 이런 걸 하는 걸 보고 있으면은 일단 저는 슈퍼히어로를 좋아하기 때문에 봐야 되거든요. 반드시 이거는. 그러니까 그거는 필수적으로 매달마다 돈을 갖다 10,000원 이상을 내고선 디즈니를 갖다 구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그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리고 당연히 갖다 극장에서 갖다 이제 그걸 하면 갈 건데 대신에 뭐가 생기냐면은 극장에서 봐야 되는 영화를 좀 줄이겠죠.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 로맨스 영화가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약간의 예외를 제외하고 일본 같은 경우는 갖다 이제 몇 년 전서부터 이제 특히나 하이틴 로맨스가 엄청나게 인기여서 무지하게 많이 만들고 대만도 그런데 한국이라든가 뭐 미국이라든가 이런 데 숫자가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제 그거를 갖다가 관객한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왜 같은 로맨스 영화 같은 걸 갖다 이제 그 극장에서 안 보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로맨스는 더 재밌는 게 드라마에 수없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드라마도 과거에 공중파에서 케이블 지금은 갖다 이제 웹드라마까지 가면서 훨씬 많다는 거죠. 그걸 내가 굳이 똑같은 13,000원을 내고서는 마블 같은 이런 엄청난 스펙터클과 이런 걸 갖다 볼 수 있는데 굳이 그렇게 막 알콩달콩하면서 갖다 작은 화면으로도 봐도 크게 이상하지 않은 그걸로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그 로맨스 영화를 내가 왜 보겠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차이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이제 직업하고 좀 관련이 있어서 아까 지금 40, 50대가 빠지고 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게요. 지금 그 이커머스 플랫폼 C로 시작하는 최근에 굉장히 사회적 큰 무리를 일으키고 좀 안타까운 사고도 났던 거기가 지금 시장 점유율이 2위인데 급속도로 매출 상승하는데 40, 50대가 지대한 영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0, 50대가 쉽게 얘기해서 이제 비대면 거래 때문에 말을 가서 동네 편의점 슈퍼에 가서 물건 사던 분이 그 C 뭐 회사로 급속도로 몰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40, 50대의 소비의 특성을 보면 한번 소비 패턴을 결정하면 쉽게 바꾸지 않는다. 라는 분석이 있어서 이건 물론 이제 문화하고는 좀 다른 측면이긴 하지만 소비의 특성이 그래서 저도 물론 40, 50대 중에서도 적극적으로 마블 영화 보러 오시고 누구의 무슨 신작이 개봉해 그거 꼭 봐야지 이런 분들도 있지만 그거는 좀 젊은 층보다는 좀 덜하고 그냥 영화 보는 행위 자체를 즐기신다면 이분들이 OTT로 유입이 많이 되고 그것을 영화 보는 하나의 패턴으로 좀 굳어진다면 저는 실제 생각보다는 이전만큼 회복이 어렵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좀 하거든요. 그 누가 이런 분석을 하는 게 있습니다. 예. 뭐냐면 과연 한국 관객들이 많은데 예. 한국 관객들의 영화 사랑은 어느 정도일까 예, 예, 했을 예. 때 그거에 그 데이터로 가져온 게 DVD랑 그 블루레이의 셀수로 했어요. 예, 예. 그런데 여전히 지금 일본이나 미국 음. 같은 데는 셀수로 시장이 있거든요. 예, 그렇죠. 근데 한국의 셀수로 시장은 죽었습니다. 없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봤을 때 한국은 영화를 좋아하기보다는 이게 예. 영화를 사랑한다는 게 아니라 영화를 좋아하기보다는 오락, 오락으로, 엔터테인먼트다. 예. 그러니까 같이 이제 파트너랑 즐기고 그냥 뭐 엔터테인먼트로 즐기는 거로서의 극장 산업이 발전하고 있다라는 분석을 한 거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분석이 맞다면 절대 안 죽죠. OTT가 나와도 안 죽습니다. 예. 죽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네. 그, 만약 40, 50대가 빠져도 예. 그래 관객들은 좀 빠질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2억 명이라는 그렇죠. 예. 그 관객이 좀 빠질 수는 있죠. 근데 빠지는 대신 극장도 줄어요. 그러니까 극장이 줄다 보면 줄니까 당연히 극장 하나별 수익은 안 줄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극장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안 망하면 되거든요. 일단 그 전제가 사실은 지금 현재 극장이 좀 과포화 아빠다. 상태인 건 맞고요. 이게 또 저 직장하고 말씀드리자면 지금 롯데나 마트들이 폐점하고 있잖아요. 이게 뭐 규제 때문에 폐점한다고 막 정부 정책 비판하는데 실제로 너무 과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출점을 해서 스스로 경쟁하다가 지금 폐점하고 있는 게 맞거든요. 롯데도 그렇고 홈플러스도 그렇고. 근데 극장도 사실은 저도 유사하다는 생각을 좀 하긴 해요. 이게 너무 많은 것 같아 극장이. 그러다 보면 극장 수는 줄겠지만 대신 그럼 그 점유율은 좀 더 늘어나겠네요. 극장이 줄 수는 있어도. 그러니까 이제 이거죠. 지금은 이제 과점 상태에서 2억이었으니까 극장별 단위별 수익이 뭐 조금 과점이니까요. 그런데 이제 관객 수는 줄어들면은 면서 같이 극장 수가 줄어들면 단위별 극장의 수익은 그렇게 줄지 않는다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왔으니까 그대로 살아가면 돼. 예.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별 차이는 없는 거라고 판단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시장의 변화를 또 바람을 하는 게 뭐냐면 그 극장이 차지하는 것은 이게 관객 수는 좀 덜 줄어들고 그 대신 전체 점유율 그러니까 아까 76%의 극장이 50% 떨어지면서 부가 시장이 더 커져버리면 영화 제작하는 사람 입장에서나 영화 투자 배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 안전 구조가 있으니까. 그래서 극장이 가지고 있는 그 전체 관객 수나 매출은 조금만 줄어들면서 이게 50%로 가버리고 지금 20%에서 25%를 차지하고 있는 부가 시장이 확 늘어나서 그 수익을 우리 이제 그 투자 배급 제작하는 쪽으로 돌아오고 그다음에 OTT가 당연히 영화를 트니까 니네들도 영화 발전 기금을 내라. 그 논의를 네, 하고 있죠. 네, 니네도 뭐 왜냐하면 영화 발전 기금은 관객을 위해서 쓰이는 거니까. 극장에서만 걷었던 거를 지금은 그렇죠. 이제 IPTV라든가 OTT에서도 아니 유럽에서는 하는데 왜 안 해요 우리는? 유럽에서는 다 하는구나.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프랑스는. 그래서 낼게요 했잖아요. 그 막만 쓰지 말고 막만 공짜로 쓰지 말고. 그렇죠. 이거는 좀 내줘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한국 영화 발전하면 지들도 좋은 거예요.
한국 영화 잘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지원금들이 들어오면은 굳이 뭐 우리가 뭐 영진이 하나만 바라고 있지 않아도 되지 않나? 영진이 지원금만 바라보고 지금 있는 것 같아요. 예. 너무 돈이 없으니까 영진이 지원금만 예.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럴 필요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영진이는 좀 빨리. 예. 영진이가 영진은 뭐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죠. 예, 뭐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한번 따로 하시지요. 아니, 얼마 전에 저한테 문자 주셔서 이거 좀 공론화 시켜야 되지 않겠어? 이러고 문자도 주셨는데 오늘은 굉장히 그냥 오늘 극장 얘기만 하자고. 예, 극장 얘기만 하고 계십니다. 하는 거죠. 예, 아니 근데 지금 지적해 주신 게 맞는 게 우리 봉석형님도 잘하실 테 저희가 아는 B급 영화 감독, B급 영화를 주로 연출하는 감독님이 계세요. 사실은 뭐 극장에 개봉하더라도 단관 개봉 정도 하는 장르 영화 감독인데 사실 주변에서 저 양반은 어떻게 저렇게 1년에 막 3-4편씩 만들지 했는데 그 2차 판권 시장에서 흥행이 꽤 된다는 그러니까 거 뭐 같더라고요. 일단은 플랫폼이 늘어났으니까 그러니까 판매 루트가 늘어난 건 확실히 도움이 되겠죠. 예. 근데 이제 공통적으로 지금 다시 그 보복 소비, 코로나가 종식되고 좀 보복 소비가 있을 때 확실히 그런 좀 중규모, 소규모 영화들한테는 극장보다는 차라리 다른 이때는 2차 판권 시장이 오히려 방법이 될 수도 있지 않나 싶은 생각으로 저는 계속 귀결이 되네요. 예. 그 2차 판권에 계신 분들이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수익만 내고 지금 수익 많이 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수익 예. 많이 났으니까 수익만 내고 뚝 하고 떨어지지 말고 맞아요. 예. 예. 떨어지지 말고 우리는 우리에게 이제 지원을 해줘야지. 소프트웨어 맞아요. 지원이 없으면 예. 이게 좀 리스크가 있는 사업이잖아요. 예. 그리고 일단은 코로나 때 대한민국에서 가장 돈 많이 번 기업들이 통신사이기 때문에 통신사들은 저는 좀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는 다시 사회 공헌도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어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콘텐츠 가지신 분들, 저작권 가지신 분들한테 영화 공급해 주시는 분들한테 좀 더 수익 배분이나 이런 것도 좀 더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예. 아니면 뭐 이제 뭐 우리가 넷플릭스 안 보고 그냥 예. 티빙이나 이런 걸 보면서 또 이렇게 확 돌려서 지원해준 쪽으로 우리가 예. 구독을 바꾸는 거죠. 재미만 있으면 보죠. 재미없어도 재미있으면 보는 아니, 거죠. 아니, 우리는 예. 재미가 중요한 게 아니야. 아니에요. 우리한테 얼마큼 지원해 주냐에 따라서 아니에요. 재미가 중요해요. 그쪽으로 구독을 하는 거야. 예. 이건 전형적인 산업에 계신 분 그럴 수 마인드고요. 없습니다. 저는 일단 예. 재밌는 걸 봐야지. 사실은 한동안 한국의 OTT들이 뭐 정치권, 시민단체 많이 찾아다닌 거 제가 알고 있어요. 넷플릭스 규제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뭐 누가 좀 그것 좀 어떻게 도와줘야 되느냐 저한테도 물어와서 도와주지 마세요 그랬어요. 그냥 예. 야, 하여튼 뭐 장시간 좀 얘기 나눠봤는데 아니 우리 이하영 대표님은 생각보다는 굉장히 긍정적이시고 걱정 없다. 요것만 넘기면 다시 회복된다. 제가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아닌 걸로 아는데. 낙천적이고 예.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예. 네. 욱하는 거는 이제 나이도 있고 이제 그러니까 올해부터 변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안 그랬는데. 작년까지 안 그랬는데. 네, 우리 작년에 분명히 애가 크니까 예. 아이고. 교육비가 많이 들죠 한국에서. 예. 오늘 방송의 결론은 역시 세월은 사람을 변하게 만든다. 아이고. 공생님 좀 뭐 저희 영화 얘기 많이 나누는데 좀 어떻게 보세요? 이제 조금 더 관객의 입장에서 저는 미래 관객의 입장에서는 뭐냐면은 이제 아까 또 계속 이야기했었지만 저는 코로나 때문에 좀 이제 약간 좀 이제 애매해진 거는 있는데 근래 한 3-4년 정도의 한국 영화가 저는 정말 재미없게 흘러왔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되게. 그러니까 영화 자체의 문제다. 네, 그래서 저는 그것이 이제 투자 배급사와 극장 이제 전체적인 어떤 한국 영화 쪽에서 이 갖다가 이제 이 되게 편향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제 환경들이 되게 많이 바뀌고 뭐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럴 때 뭔가를 갖다가 좀 바꿔서 좀 이렇게 뭔가 좀 흐름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예, 영화 자체 역시 문제가 네. 있다 그렇게 생각을 네. 하시는군요. 그 얘기를 하게 되면은 또
밤새야 돼요. 그렇죠. 근데 오늘은 그렇죠. 좀 짧게 이렇게 예, 극장 예, 얘기 예. 하자 해서 그렇지. 제가 그 얘기하면 또 그쵸. 그러니까 아, 그 얘기해야 옛날 모습 찾을 것 같아요. 그 얘기하면 그냥 예. 많이 나오겠죠. 어. 굉장히 답답해요. 아니 근데 고구마 재밌네요. 먹은 것 같아 씨. 우리 가끔 셋이 모여서 하시죠. 뭐, 아니 우리 이하영 대표님, 우리 형님은 그 형님 유튜브 홍보도 좀 해주시죠 뭐. 출연하시는 유튜브 요새 계시 안 해요. 예, 요새 좀 안 네, 하시는데 흥행이 예. 뭐 그 저희 전에 저희 팟캐스트 들으신 분은 아실 텐데 우리 대표님 뭐 전문가냐면 딱 개봉관 수 보면은 딱 관객 얼마 든다 이거 알아맞혀요. 그래서 근데 대부분 맞아요. 깜짝 놀랍니다. 그 앞에 근대가 왜 들어가? 예, 예. 오늘 이렇게 유한 거에 비해서는 그런 부분 굉장히 냉철하시고 그래서 그 원래 그래도 채널 이름 이전 방송이라도 좀 찾아보시려면 예, 이건 여기 방송이니까. 예. 그렇군요. 이거는 아니요 뭐, 예. 그 채널 고의상 말이 그 채널 주인장이 요즘 저희 방송 보시더라고요. 댓글도 달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해서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앞으로 저희 한번 셋이 모여서 이런 영화계 이야기, 영화 자체보다는 영화계 이야기 좀 산업 이야기 그런 것 좀 한번 나누면 재밌을 것 같은데요. 그럼 저희가 다음에 뵐 때까지 네. 야성을 좀 찾으셔서 아, 예. 내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진짜 어땠길래 이렇게 과거에는요 이 새끼들 다 망해야 돼. 그러셨던 분인데 예 하여튼 오늘 너무 재밌었습니다. 진짜 즐겁네요. 예 하여튼 봉석 형님이랑 같이 우리 웅석 형님 자주 뵈니까 형님 뭐 한 달에 한두 번이라도 한번 모시고 우리 진짜 산업 이야기 좀 하시죠 뭐. 네, 예. 언제든지 그렇죠. 불러주십시오. 네. 예,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하여튼 한국 극장 산업의 미래 어떻게 될 것인가 특집 방송 함께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